자, 이 장은 전반적인 이제 소개, 어떻게 연구를 하는 것이냐, 어떻게 이론이 되어지는 것이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일단은 제가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코끼리를 냉장고에 한번 넣는 방법을 아십니까? 자, 이제 뭐 여러분이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면요,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세계적인 학자들을 쫙 모아놓은 곳에서, 자, 여러분 코끼리를 냉장고에 한번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제일 먼저 수학자가 손을 듭니다. 아, 코끼리를 미분하고 냉장고를 적분하면 됩니다. 사람들 자, 그 다음에 생물학자가 손을 듭니다. 자, 코끼리를 시험관 코끼리로 배양하여서 넣으면 됩니다. 자, 식품공학자가 손을 듭니다. 코끼리를 햄으로 가공하여 냉장고에 넣으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법학자가 딱 손을 들었어요. 코끼리가 살고 있는 집을 냉장고라고 법으로 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 자, 그 다음에 교육학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자,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대답하기를, 코끼리가 냉장고에 들어가는 방법을 수능 범위에 넣으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한국 사람들 기절했어요. 근데 외국 사람들 알아듣지 못했겠죠. 자, 그 다음 황룡료자가 손을 듭니다. 코끼리가 냉장고에 들어갈 때까지 밀어넣으면 됩니다. 자, 통계학은 전체 모집단에서 표본 집단을 뽑아가지고 인원화시키는 거죠. 코끼리의 표본 코를 딱 잘라서 냉장고에 넣으면 됩니다. 그럼 그 표본이 전체 모집단을 대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제가 찾다 보니까요, 페르마라는 페르마 공식이라고 아십니까? 1600년도에 이게 만들어진 공식인데요. 뭐 빛이 반사, 굴절 등을 통해서 진행할 경우 가장 최단 시간에 도달한다. 그런 이론이랍니다. 근데 이게 이제 1600년대에 만들어졌는데 이게 증명이 되지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는 그 페르마라는 사람이 이 이론을 만들면서 내가 증명하는 방법을 알고 있지만 여백이 부족하여 이렇게 남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명은요 300년이 지나고 나서야 밝혀졌답니다. 자, 여기에 이제 패러디에서 냉장고에 들어가는 방법을 알고 있지만 여백이 부족하여 띵띵띵띵. 자, 경제학자가 마지막으로 딱 손을 듭니다. 그래서 딱 대답하기를, 코끼리가 냉장고에 들어가 있다고 가정하면 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앞으로 경제는 그래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져갈 수 없는 상황을 다 가정을 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지금 코로나 같은 이런 상황은요, 원인이 너무나 정확합니다. 지금 코로나라는 원인 때문에 지금 경제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돼버렸는데, 자, 지금은 아주 특수한 경우고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제를 얘기할 때는요, 우리가 뭐 코로나 전에도 경제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경제가 왜 안 좋으냐? 자, 이 현상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규명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안 좋다, 좋다 이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변수들은요 굉장히 많습니다. 수만 가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다 가져다가 공식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일원화시키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 중에서 수만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만을 끌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고 나서 팍 가정을 해버립니다. 장막을 탁 쳐줘요. 나머지 변수는 모두 일정하다 라는 가정 하에서 이 꼽아온 중요 변수 몇 가지 가지고 상관관계를 어떻게 가져가는지를 쫙 일원화시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인들이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라고 이제 하는 것이 우리가 이론화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존재하는 여러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의도적으로 단순화시킨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는 모든 걸 다 고려해서 모든 상황에 다 맞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가정을 탁 한 상황에서 중요 변수만을 끌어다가 하나의 이론을 만든 것, 그렇게 우리가 보면 되는데요. 사실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일단은 지금 왜 우리가 그러면 이게 경제이론이란 것, 자, 여기 보세요. 경제가 안 좋다? 그러면 안 좋으니까 그냥 그대로 있어? 이게 아니잖아요. 안 좋으면은 일단 이 안 좋은데 영향 미친 요인들이 무엇이냐, 이걸 갖다가 쫙 이제 꼽아냅니다. 그래서 이런 전개 과정을 거쳐가지고 지금 이 현상을 일으킨다? 자, 그러면은 그냥 거기에서 우리는 이래서 아픕니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뭐예요? 이걸 치료해야 합니다. 그러니까는 원인들이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과정을 다시 역류해가지고 우리가 고치면 된다. 치료 방법을 갖다가 제시하고 바로 좋은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론을 갖다가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그런 케이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은 이제 과거의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미래를 어떻게 좀 예측하고, 우리가 미래를 못 가봤잖아요. 근데 미래는 그냥 불확실성으로 남겨둘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도 얼추 움직여가는 방향을 과거의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예측해 나가면서 가는 것. 그럼 준비가 되고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대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론이라는 것은 여러 변수들 사이에서 의도적으로 단순화시킨 것. 그래서 인간 행동의 예측 가능성, 이걸 굉장히 예측 못해요.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의 인간들이 많은데 이걸 어떻게 예측을 합니까? 근데 우리는 항상 이 대수의 법칙이라는 건 뭘 뜻하냐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라는 그 방향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튀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다 우리는 위아래로 상쇄를 시켜버리고 대부분이 가는, 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는 이 방향에서 우리가 이론화시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주가가 막 올라가는 걸로 합시다. 그게 기분 좋으니까 주가가 막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내가 투자한 종목만 푹 떨어지고 있다. 이건 뭘 뜻하는 겁니까? 주가는 대부분 다 올라가고 있는데 대수의 법칙이죠. 내가가 푹 떨어졌으면요, 누군가 거는 훅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예외적인 경우는 보질 않고 이거는 서로 상쇄시키고 대부분은 이렇게 움직인다, 이거를 가지고 이론화 시킨다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보시면요, 지금 우리가 경제학 연구 방법에서 기본적인 골격은 변수, 가정, 가설로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변수는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떤 상황을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에요. 근데 수만 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변수들을 꼽아와요. 근데 가정을 하죠. 이걸 다 고려할 수가 없으니까 빡 장막을 쳐줍니다. 나머지 변수는 다 일정하고 중요하게 영향 미치는 변수 몇 개만을 꼽아옵니다. 그러면 장막을 탁 쳐주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그 변수를 가지고 뭐뭐 하다면 뭐뭐 하다 라는 이론을 하나 만들어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소득이 높아지면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살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는 올라가겠죠. 그런 식의 이제 이론을 만들어내는 건데요. 그래서 변수를 가지고 가정을 해서 바로 장막을 쳐주고 그 변수들 사이에서의 관계를 갖다가 가설로 만들어내는 것. 자, 근데 이 가설이요, 현실적으로 이제 적용이 되려면요, 이론화 되려면은요, 검증을 통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통계학을 통해서 바로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지, 억셉트인지 리젝트인지를 갖다가 가려내서 억셉트가 되어지면 이론화시키는 것. 그렇게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리고 상관관계, 인간관계라는 게 우리 이제 텍스트에 나왔는데요. 상관관계는 그냥 관계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는 뭐 연인과 결과. 예를 들어서 비가 오니 콜라가 잘 팔립니다. 이거는 그냥 상관관계야. 하지만 비가 오니 우산이 잘 팔립니다. 이거는 원인과 결과가 들어가죠. 인과관계에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이 장에서는요, 경제 연구 방법에서 이제 거시, 미시를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경제는요, 크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시 경제는 그야말로 개별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해요. 하나하나 상품 시장에 대해서 개별. 말하자면은 나무 하나를 바라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미경을 쫙 통해가지고 이렇게 작은 나무 하나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거시에 갔을 때는요, 바로 이제 이 나무를 다 모아가지고 전체의 모양을 봐요. 숲의 모양을 봅니다. 그 숲의 모양을 읽어가는 게 바로 거시경제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시사에서 하는 여러 가지는요, 다 거시에 해당합니다. 일단 뭐 여러 가지 재정정책, 그 다음에 우리가 통화정책도 얘기했죠. 금리 얘기하죠. 실업률 얘기하죠. 경제 성장률 얘기하죠. 이런 것들은요, 다 거시경제에 들어가요. 전체적인 면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전체적인 걸 갖다가 우리가 얘기하려면요, 하나하나 개별 시장의 이론들을 갖다가 바탕으로 깔아야지만 전체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전까지는 미시경제 개별 시장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고요. 개별 시장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수요 공급 그래프를 그릴 때요, 바로 그 제품의 가격과 그 다음에 그 제품의 량적인 면에서 수요 공급을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개별 하나, 나무 하나하나였다면 거시는 이런 것들이 다 모여가지고 전체를 바라본다 그랬죠. 그러면은 자, 하나의 개별 상품들의 가격이 쫙 모이면 한나라 경제 안에서 물가로서 작용을 합니다. 물가로서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한나라 경제 안에 여러 가지 생산량, 그죠? 각각의 제품들의 생산량이 다 모이면요, 전체를 다 모이면은 한나라 경제 안에서의 국민 총생산, 그것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때는 물가와 국민 총생산 관계에서의 바로 수요, 총수요, 총공급 관계를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중간고사 전까지는 좀 이론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수요 공급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장의 형태까지 우리가 다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준비가 다 되면 그 다음에 중간고사 이후에 전체 시장을 바라보는 그러한 거시적인 안목, 여러분이 지금 이제 이 시사도요, 사실 이 거시까지 다 들은 다음에 여러분이 들으시면 훨씬 더 이해력이 좋고 많은 것을 가져가실 수 있을 텐데, 여하튼 뭐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괜찮으니까요. 여하튼 우리가 이런 단계로 가져갈 것이라는 걸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3장 들어갈 때는요, 제가 판서를 드디어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 안 그려주죠? 판서를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봐가면서 이제 수업을 따라오기가 수월할 겁니다. 자, 이상입니다.